평소에 내 보험이 어떤 종류고 얼마나 보장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시에 5가지를 체크해 보면 되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문가님. 네, 저는 5손가락의 원칙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5손가락은요, 뼈대, 즉 핵심에 집중하는 원칙인데요. 우리 옛날에 주스 광고 따봉 기억하시죠? 네, 따봉의 가장 그 보험에서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실손입니다. 실손 의료비, 바로 실비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마지막은 후유장애인데요. 자, 실비는 100세까지 평생 가야 되겠죠? 두 번째, 암하고 뇌졸중하고 심근경색. 여러분 한번 제 손가락을 보십시오. 암하고 뇌졸중하고 심근경색 중에 어떤 손가락이 가운데 있죠? 뇌졸중. 뇌졸중. 상국님, 암이 두려우세요? 뇌졸중이 두려우세요? 다 두렵죠 뭐. 다 두려운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보면요. 실제로 암에 걸렸다고 요즘에 드라마에도 가족들이 모여서 울고불고 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암은 많이들 이제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들 하시고, 물론 50세 이후에 사망 원인이 첫 번째가 암이고 3명,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요. 뇌졸중, 뇌혈관 질환은 평생 고생할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힘이었던 부모님이 짐이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뇌졸중. 제 말씀은 이 3대 성인병이 균형을 갖고 넉넉하게 보장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뭘까? 이 마지막은 후유장애입니다. 후유장애는 2가지가 있는데요. 상해와 질병에 대한 후유장애가 있습니다. 자,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 중에 상무님 자꾸 여쭤봐서 미안합니다. 예, 상해로 장애인이 많을까요? 질병으로 장애인이 많을까요? 그만 물어보세요. 상해? 긴장하셔. 상해? 네, 100명 중에 10명은 선천적인 장애인이고 90명이 후천적인 장애인 중에 34명이 상해고 56명이 질병으로 인한 후유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즉 살면서 아파서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상해와 질병을 제가 꼭 좀 강조를 드리는데요. 상해 후유 장애는 2억 정도 넉넉하게 대비를 하시고요. 네. 질병에 대한 후유 장애는 3천만 원 정도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빈님 남편분 축구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다치면 안 되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다치면 후유장애 상태가 되면 안 되는데요. 심각한 탈출증, 허리에 심각한 추간판 탈출증이 됐을 때는 후유장애 20% 정도 진단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상해 후유장애의 기본 금액을 얼마로 잡자고요? 2억. 2억 정도. 그러면 20% 정도의 장애 지급률을 곱하게 되면 4천만 원 정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상해 후유장애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보험을 비용으로 바라보는 재무상담사인 저의 입장입니다. 물론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상품으로서 보험을 보면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보험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보험 증서를 가져가면 친구분들이나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나요? 너무 비싸게 들었다. 줄여라. 줄여라. 줄여야 된다. 네. 또 다른 걸 권유하거나 그렇죠. 뭐가 좀 하긴 다 부족하다. 부족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맞아요. 이걸 뭐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상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보험은 비용입니다. 비용적인 면에서 내가 비용을 정하고 우선순위에 집중한다. 이 원칙에 집중해야 뼈대가 튼튼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요. 이렇지 않으면 수술비라든가 또는 독감 걸리면 100만 원 준다는 보험들 가입하거나 이런 좀 소소한 혜택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이 5손가락의 원칙에 집중해서 비용을 정하고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원칙을 갖는다면 제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깨고 또 가입하는 리빌딩에 속지 마시고 리모델링으로 현명하게 이 원칙을 지키시고요. 실손 전환하면서 혹 떼려다가 혹 붙이지 마시고 실손 전환하면서 보험료 줄어드는 만큼 적당하게만 보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광고 보면은 왠지 다 들어야 될 것만 같은 맞아요. 기분이 들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가지 꼭 기억하고 네. 실손, 그리고 암, 뇌졸중, 심혈관, 후유장애 이 정도로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챙겨야 되겠네요. 자, 보험 관련해서 핫한 이슈들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핫한 이슈 보여주세요. 90세 노인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다. 궁금해집니다. 네. 전문가님. 과거에 이제 일반적인 실손보험은 노인분들이 가입하기 어려웠었죠. 그래서 10년 전인 2014년 9월 달에 노후 실손보험 제도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험 제도가 늘어나서 75세에서 90세까지 보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입 연령이 확대됐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상한 보험 가입하지 말고 묻고 따져서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회사를 최대한 알아보셔서 노후 실손보험을 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그 진단받은 뭐 병이 있거나 이러면 보험 가입이 안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는 보험 가입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이게 비용이 엄청 좀 금액이 높아진다. 비싼 거 아닙니까? 네, 그것 좀 궁금해요. 네, 유병력자 보험은 일반적인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좀 비싸고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꼭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손보험도 90세까지 늘어난 반면 유병력자 보험도 90세 만기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정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3, 2, 5 조건입니다. 3개월 이내에 최근에 특별히 새롭게 진단받은 게 없다면, 두 번째,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게 없다면, 세 번째, 5년 이내에 암에 걸린 게 없다면 이 3, 2, 5 조건에 의해서 유병력자 실손을 가입할 수 있으니까 꼭 묻고 따져서 여러 회사들 비교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곳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비싸죠. 하지만 이번 달이 어떤 달이죠? 가정의 가장의 달. 달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십시일반해서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 보험을 내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7만 원 돈, 8만 원 돈 되니까요. 꼭 가입, 적절하게 가정 안에서 대화가 돼서 가입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비 줄이는 보험 이것이 궁금하다. 어떤 것이 궁금할까요? 보여주세요. 간병보험 절판 마케팅 기승 속지 마세요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곧 보장이 축소된다 이러면서 불안 심리를 좀 자극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달부터 5월 1일부터 간병인 사용 일당 한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또 수술해야만 간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뉴스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판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가입하는 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굳이 해야 됐어야 됐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병인 보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간병인을 보내주는 게 있고요. 간병인을 보내주는 게 있고 두 번째 사용했을 때 일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떻게 선택한다라면 간병인에 대한 역할, 간병인을 구해야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라면은 간병인 지원을 선택하시고 간병인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간병인 사용 일당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아까 제가 절판을 약간 경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거는 보험료라는 것은 확률에 따라서 계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확률과 한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지는 거라면 한도가 줄어든다 해서 급하게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손보험보다 간병보험이 우선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병인 보험 중요하고 가족들이 십시일반해서 들어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묻고 따져서 실손은 먼저 꼭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손 보험에 대한 궁금증 중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보상금을 받는다. 어느덧 5세대까지 왔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는 예전 상품들로 인해서 급여나 비급여에 대해서 거의 거의 보상 5천 원 이상은 다 보상을 해줬었고요. 이런 보험들을 요즘에 이제 요즘 실손으로 바꿔라라고 이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보상해 주는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 재매입을 하는 형태로 해서 요즘 거 실손으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꼭 강조드리는 거는 소소한 혜택보다는 우리는 큰 위험에 대비하는 게 보험이다라고 보면 저는 전환하는 게 흐름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줄인 만큼 4분의 1 정도 보험료 줄어들어서 한 8만 원 돈, 10만 원 돈 정도 보험료 줄어들면 계획 없이 또 생활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환을 하더라도 최소한 노후에 대한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드셔서 꾸준하게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재매입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하반기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하반기까지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실손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제안해 주셨듯이 가정의 달을 맞이했으니까 가족들의 보험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드는 보험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있죠. 바로 건강보험. 건강보험에 대해서 공단에서 주는 혜택을 저희가 꼼꼼히 따져보고 받아야겠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 병원비 환급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죠?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넘어가는 본인 부담, 즉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돼 있는 치료에 대해서 많이 치료를 받았을 때 너무 걱정되시죠? 부담되시니까 건보료에서 건보공단에서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액 제도가 우리나라의 본인 부담 상한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병원비 진짜 지출이 많은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겠죠? 네, 소득 기준이 있고요. 자,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소득 분위 하면 좀 헷갈리지만 일단 가운데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소득 분위가 6, 7분위 정도, 가운데 정도 되는 소득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320만 원인데요. 급여,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로 1년 동안 1,0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상한액이 320만 원이니까 초과되는 차액이 6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 금액을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소득이 크면 상한액이 커지고 소득이 적으면 기준선인 상한액이 적어서 환급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소득분위 산정 시에는 부양자 소득만으로 산정합니다. 만약에 나는 소득이 없어서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이왕이면 자녀들 중에 건보료를 가장 적게 내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야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네. 그래야 병원비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